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인텔 신제품 출시가 임박했습니다. 지난 2일 외신 비디오 카드에서 인텔 코어 울트라 200의 출시 날짜를 공개했습니다. 10월 7일 비공개 언론 브리핑, 10월 10일 공식 발표 및 10월 24일 리뷰 엠바고 해제랑 판매가 개시된다고 합니다. 표준 시차가 있어서 한국 날짜로는 하루씩 밀릴 것 같아요. 문제는 10일에 공개될 PPT가 유출되었는데 성능이 이전 세대인 14세대보다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식 PPT에서요. 보통 공식 PPT에는 약간의 마사지? 흔히 말하는 성능 뻥튀기가 살짝 들어가기 마련인데 거기서조차 이전 세대, 심지어 14세대도 13세대의 리프레쉬 버전이었죠. 거기에 밀린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대참사 각이겠죠. 오늘은 유출된 PPT 내용하고 이게 9일에 갑자기 유출된 것이라 여기저기 급하게 취재한 내용이 있으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유출된 PPT 슬라이드가 중국어 버전이라 약간 해석의 문제는 있긴 한데 사실 그래프가 중요한 것이라 그리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스펙시트부터 확인해보죠. 유출된 자료에서는 3가지 라인업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울트라 9, 울트라 7, 울트라 5로 각각 i9, i7, i5에 대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기존 네이밍과 같이 오버클럭이 가능한 K버전과 내장 그래픽이 빠진 것을 F로 붙여서 판매하는 것 같아요. 코어부터 보면 12세대부터 이어온 PE코어를 같이 탑재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상위 라인업인 285K가 8 플러스 16코어, 265K는 8 플러스 12코어, 245K는 6 플러스 8코어 구성으로 14세대랑 동일합니다. 클럭은 표기상 높아 보이는데 막상 전세대인 14세대랑 비교해보면 285K랑 14900KS를 대조하면 인텔 서머 볼티지 부스터나 터보 부스트 맥스 클럭을 보면 6.2GHz, 5.9GHz에서 5.7GHz, 5.6GHz로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이거 벌써부터 불안불안하죠? 그나마 스펙시트상 전력 소모량이 조금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TDP는 전반적으로 125W 그대로인데 최대 터보 전력 소모량이 14600K 기준 181W에서 245K에서 159W로 상당히 내려가긴 했습니다. 울트라 9, 울트라 7은 그대로지만요. 좀 우려되는 사항은 많은데 벤치마크상 성능은 그나마 괜찮아 보여요. 9950X 및 14900K랑 285K를 비교한 표인데 시네벤치나 3D마크 등에서 14900K 대비 5에서 10% 정도 한 세대치고 딱 적절한 성능 향상 폭으로 앞서고 9950X에 대비해서도 나쁘지 않게 앞서 나가는 퍼포먼스예요. 근데 유출된 자료상으로는 말이죠. 이게 막상 나오면 최대치가 저거라 생각하면 얼추 맞습니다. 평균은 확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벤치마크 프로그램상에서 괜찮다는 거지 실제 우리가 중요한 게임 퍼포먼스가 처참하다 못해 끔찍한 수준입니다. 14900K랑 285K 그러니까 동등한 라인업에 전세대랑 비교해서도 밀려요. 그것도 무려 공식 자료에서 말이죠. 대부분의 게임이 동등한 수준 및 소폭 하회, 일부 게임에서만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잘해야 동등한 수준이라는 말이겠죠. 신제품이 아니 이게 뭔가 싶은 느낌이 들죠. 다른 PPT에서는 AMD의 전세대 790X3D랑 비교했어요. 상당히 우려스러운 결과입니다. 게임에서 너무 좋지 못해요. 한자라 정확한 게임 리스트는 모르겠는데 아마 제일 앞에 사이버펑크 2077, 뒤에 파크라이 6이려나? 그리고 문명 6도 보이고 어찌되었든 좀 다양한 류의 게임이 섞여 있는데 게임 성능이 너무 나오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벤치마크 툴에서는 상당히 앞서긴 하는데 7950X3잖아요. 저건 벤치마크 점수가 좀 별로인 CPU인데 3D 캐시로 게임 성능이 좋은 CPU랑 벤치마크 툴을 비교하니 당연히 앞서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심지어 게임 성능 비교도 최고인 7800X3D가 아닌 790X3D랑 비교라니 990X랑 비교한 PPT에서 대부분 거의 동급 혹은 밀리는 느낌이죠. 인텔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예상 못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세우는 점은 전력 소모량이 획기적으로 감소했다를 보여줍니다. 여기서조차 프레임은 오히려 14900K보다 밀리네요. 대신 80W를 낮췄다. 가장 먼저 보신 PPT에서도 게임 성능은 14900K랑 비슷한데 전력 소모량이 게임마다 최소 30W에서 최대 150W 이상 확 감소했다. 이 점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유출된 PPT가 혹시 모바일 버전 CPU인데 데스크탑 버전이라고 잘못 표기된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취재를 돌려봤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미 국내에 상당량의 샘플이 들어왔고 여러 곳에 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취재를 돌려보니 좋지 않아요. 일단 시간 순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처음 국내에 한 1, 2주 전에 샘플이 왔을 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당시 바이오스가 생 초기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좋았다 해요. 벤치마크 상으로 이전 세대 및 타사 제품이랑 비교 불가할 정도로 인상적인 점수가 나왔고, 심지어 그러면서 인텔의 악점이라 불리던 전력 소모량이 정말 확 낮아졌다고 합니다. 확실히 그래서 루머대로 인텔 자체 파운드리를 버리고 TSMC, 거기에 최신 공정인 3나노로 생산되는 값을 톡톡히 하는 것 같았어요. 벤치마크만큼만 성능이 뽑히면 게임에서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바이오스상 오류인지 락이 걸린 것인지 게임 성능이 제대로 뽑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14500K도 아니고 12세대 혹은 14600K 정도? 하여간 동 라인업도 아닌 세대가 뒤로 몇 개 혹은 라인업이 뒤로 몇 개 떨어질 정도로 게임 성능이 안 나온다 해요. 근데 이게 출시까지 거의 한 달이 남은 시점이라 제 추측은 인텔에서 유출을 걱정하고 일종의 락을 건 것이 아닌가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PPT가 공개된 것을 보니 아닌 것 같아요. PPT에서도 나오는 점은 벤치마크 상은 양호한데 게임에서 상당히 안 나오죠. 실제 지금 샘플에서는 저것보다 훨씬 안 나온다고 합니다. 훨씬! 여러분 상상보다 훨씬 떨어지는 게임 성능이라고 해요. 좀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 곳에서 같은 대답이 나오는 것을 보니 진짜인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샘플을 안 받았기에 좀 편하게 취재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저 PPT를 보니 이젠 이 성능이 맞다는 추정이 되니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다들 전력 소모량이 인상적으로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버 마진이 상당할 것 같아요. 램오버 포함해서. 취재에 따르면 기존의 10세대 이후로인가요? 11세대 이후인가? 자취를 감춘 각 보드 제조사들의 오버클럭 라인업, 특히 ITX 보드 제외하고 램 슬롯 2개짜리 오버클럭 보드들 있잖아요. 그 라인업들이 이번에 전부 부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오버를 돌려본 곳에 따르면 오버 마진이 미쳤다고 해요. 초기 바이오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보면 과거로 회귀하는 것 같습니다. 장난감 시절 인텔로 말이죠. 그간 공정 문제로 14나노를 하도 우려먹어서 일명 차력초라 불리는 과도한 전력대를 박아서 성능을 끌어올리기를 내려놓고 과거 오버클럭 맛이 있던 때로 회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억지로 긍정적으로 보면 말이죠. 일단 저 PPT가 구라였으면 하는데 하루 전에 유출된 것이라 구라일 확률이 얼마나 있겠나 싶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내용은 가격이 내려갈 것 같아요. MLCRP 상으로도 인하될 것 같고 국내 가격도 초기부터 상당히 괜찮게 측정해서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취재상으로는. 사실 가격마저 별로면 이 거센 비판을 어떻게 대처할지 난감할 것 같아요. 방금 MLCRP도 유출되었는데 285K가 589불, 265K가 349불, 245K가 309불로 285K는 동결, 265K랑 KF는 4% 인하, 245K는 3% 인하, 245KF는 동결입니다. 추가적으로 보드 가격이 문제인데 상당히 비쌀 것으로 추정돼요. 거기에 물량도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드 SKU 파트너, 즉 제조사에서 인텔 800번대 칩셋의 초기 주문량을 전세대 대비해서 확 줄었다는 내용이 취재를 통해서 나오긴 했지만 약간 신뢰도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나온 내용을 보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소리일 것 같습니다. 9800X3도 취재가 되었는데 이건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텔이 도대체 왜 이런 악수를 뒀을까요? 심지어 전세대인 14세대를 원래 나올 예정이 없던 리프레쉬로 급하게 1년을 틀어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되는데 말이죠. 이 정도면 인텔은 우리 게이머를 버린 것과 같죠. 누구 말대로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도 아니고 이래서 퀄컴에 팔린다는 소리가 나오나 싶습니다. 하여간 인텔이 기조를 확 틀어서 전성비에 집중하는 스탠스로 바꾼 것은 추측하건대 일반 DIY PC 시장을 사실상 포기하고 서버나 기업용 위주로 가는 기조를 세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13, 14세대 크래싱 이슈 때문에 한동안 난리였잖아요. 물론 지금도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보증 기간만 늘어났지. 가장 크게 이탈한 그룹이 서버 쪽이랑 기업용 PC 쪽이었습니다. 여기 파이가 생각보다 크다 보니 버겁게 양쪽 다 싸우기보다 하나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AMD가 이제 하이엔드 그래픽카드는 포기하고 메인스트림급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것처럼요. 현재 게이밍 CPU 시장은 사실상 하이엔드급은 AMD의 3D, 특히 800X 3D 라인업이 지배하고 있고
보급형은 5600X부터 시작된 R5 라인업이 꽉 잡고 있죠. 7000번대에서 살짝 주춤한 것 같다가 7500F가 가격 경쟁력을 들고 나와서 최근 여기까지 다시 꽉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R5도 3D가 나온다 하죠. 당장 7600X 3D가 북미만 출시했다 반응이 괜찮아서 유럽, 중국까지 판매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인텔은 이제 게이밍은 어렵다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실제 나오고 판단해도 늦지 않겠죠. 와, 제발 좀 24일에는 다르길.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